잘게 쪼갰다는 얘기예요. 뭐 NGR, 뭐 퓨즈 이런 거 보시면 되고, 마이크로 터빈, 유용성, 부하 모델, 송정 용량 결정 조건. 아까 뭐 서지 임피던스 로딩 나왔었죠. 송전 제한. 신뢰도 여기 또 나오네요. 뒤에. 신발전이 뭐라고요? IGCC. 이 가스 복합 화력 발전. 네? 석탄가스와 복합 발전. 이렇게 돼 있죠. 인테그레이티드 뭐 콜 뭐 이렇게 클린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네. 이게 순환 유전층이 뭐라고요? 아까 CFBC. 가압 유동층이 뭐라고요? 가압을 했다. 이제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프레주라이드인가? 라이즈드? 배드 컴포스터인가?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안전도죠. 아까 있었잖아요. 세사 이런 부분. 안정도 향상됐어요. 안정도만 이렇게 나와있어요. 지금 안정도는 잘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8장에. 맨날 나온다고. 5, 6, 7, 8. 5장도 좀 나와요. 송전 특성. 근데 6, 7, 8, 9, 10이 가장 많이 나와요. 6, 7, 8, 9, 10이. 5장까지는 기본 개념으로 이제 밑으로 내려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4장하고 5장하고 같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밑으로 내렸고, 애자의 구비 요건, 그 트래킹 영상. 트래킹 영상 뭐죠? 트래킹 뭐죠? 달리기 하는 게 트래킹이라고 하잖아요, 저희들이. 그 애자의 이렇게 옆면 부분을 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뭔가 쫓아서 내려오는 거예요. 애자에 대해서는 절연이 파괴되지 말아야 되는데, 절연이 파괴되면서 옆을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 게 트래킹 현상이에요. 폴리머 자기 부분 양수 발전 나왔고, 열 사이클, 엔탈피, 엔트로피. 예? 저번에 설명드렸죠? 엔탈피가 뭔지, 엔트로피가 뭔지, 이런 것들. 카르노 사이클이 뭔지, 랭킹 사이클이 뭔지, 재생제열 사이클이 뭔지, 이런 것들을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데, 카르노 사이클은 이상적인 부분이죠. 네모 박스 부분. 그럼 랭킹 사이클은 뭐죠? 손가락으로만 하시지 말고 말을 하셔줘요. 그러니 카르노 사이클을 개조한 게 랭킹 사이클인데 뭘로 개조했냐? 증기 기간에 맞춰서 그러니까 터빈 특성에 맞춰서 개조해서 그림을 그린 게 그게 랭킹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옆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게 정의가 뭔지를 먼저 얘기를 해주셔야죠. 카르노 사이클은 네모 박스예요. 근데 랭킹 사이클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카르노 사이클을 화력 발전에 맞춰서 개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 빠진 만큼 여기 올라갔잖아요. 그 면적에서. 그 면적을 늘려주기 위해서 재생 사이클하고 제열 사이클하고 1단 축이라고 2단 축이라 하면서 자꾸 면적을 늘리는 거죠. 면적을 늘려주지만 효율이 좋아지니까. 그 면적을 더 늘리는 게 뭐다? 그게 바로 복합 발전이죠. 온도를. 왜? 사실 그 보일러를 딱 떼잖아요. 650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열효율이 나오는 게 한 33%에서 38% 정도가 돼요. 근데 복합 발전은 1500도, 가스터빈이 1500도에서 1000도씨란 말이에요. 자기가 발전했죠. 발전하고 남은 배기가스의 여열을 이용해가지고 다시 650도에서의 증기를 만들어내는 거, 열교환기를 통해서 HRSG, 히트 리커버리 저기를 통해서. 그럼 열은 지금 내가 여기서 만든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1500도나 1000도로 만든 압력이나 증기가 아니면은 전기가 발생되고 있죠. 근데 나머지 남은 배기가스의 여열을 이용해요. 또 증기를 또 해요. 그럼 이 열을 다시 흡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면 또 그 열에서 650도의 증기를 만들면 또 발전을 또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얻어지다 보니까 얘가 한 48%, 50% 이렇게 올라간다는 게 한 10% 정도가. 근데 열병합 발전은 그 개념이 아니라 그거를 좀 틀리게 해서 열에 대한 퍼센티지를 좀 올린 거예요. 전기에 대한 퍼센티지보다. 아까는 여열을 가지고 이 전기를 발생하는 포인트로만 본 거예요. 복합 발전은 전기를 발생하는 포인트로만 한 48% 정도가 되더라. 이렇게 되는데, 열병합 발전은 열이 주가 되기 때문에 전기 쪽은 한 29%, 열은 한 57%가 되면 80 몇 프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이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앞에 열병합 아닙니까? 열병합. 이게 어디 쓰죠? 아파트 단지에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열병합 단지. 아파트 단지에서 쓰레기를 이용해서 소각을 하거나 아니면 해가지고 거기서 발생된 열을 아파트에도 공급을 해주죠. 남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전기로 공급하는 거예요. 아파트에서는 전기를 다 수전을 하고 있잖아요. 열이 필요하니까. 이제 그거를 중앙에서는 중앙 공급 장치가 되는 거예요. 중앙 난방이 되는 거고, 그걸 보통은 열을 어떻게 합니까? 다 개별 난방을 하지 않습니까? 보일러 떼가지고. 요즘 그런 중앙 난방이 별로 없죠. 그래서 열병합 부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복합 발전 같은 경우는 그냥 발전소에서 뭔가 효율을 늘리기 위해서 자꾸 늘어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뭐가 있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또 있었는데. 연가는 뭐죠? 휴가 내는 걸 연차 휴가를 연가라고 하나요? 예? 뭐라고요? 자신있게 얘기하세요. 송전선의 상호정전용량 불균형에서 송전선의 잔류전압이 생기잖아요. 잔류전압, 정전용량의 불균형이 생기는 거를 맞춰주기 위한 걸 연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꽈주는 거를. 근데 이제 그걸 표현하는 데 있어서 왜 꽈주냐 이거죠. 정전용량의 불균형 때문에 꽈준다 이거죠. 그럼 이걸 이용해서 이제 정전용량에 해가지고 전압 얼마 걸리느냐 계산하는 문제도 있잖아요. 기본서에 보시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알고는 있는데 이 표현을 하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답안지에 표현하는 걸 자꾸 하셔야죠. 답안지에 열 사이클 나왔었고 열을 나왔었고 뭐 임피던스 나왔었고 외부 이상 근압, 예? 원자력 또 나오네. 유도장애, 전기자 반작용, 전기 품질. 여기 지금 아까 300 몇십 문제, 369문제인가 되는데 다 나와요. 전동기, 전압 강화, 접시, 재밍 레이쇼. 재밍 레이쇼는 뭐죠? 별로 안 해요. 네. 케이블이 맞죠? 그럼 재밍 레이쇼가 일어나지 않을 조건은 어떻게 되죠? (15%만) 생각하시라고요. 재밍 레이쇼라는 건 그림을 보시면 이제 그 뭐 위에 따라서 뭐 요람 방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었죠. 왜냐면 한 관로 안에 세 선을 꼈어요. 세 선을 끼다 보면 세 개가 딱 같이 끼면은 끼겠죠. 껴버리잖아요.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끼겠죠. 그러면 재밍 레이쇼가 일어나지 않으면 한 관의 이 D 지름보다 이 전체 관경이 이게 세 개니까 하나당 5%를 생각하시라고요. 5%면 어떻게 돼요? 2.85 D에서 3.25 D 사이에만 오지 않게끔만 해주면은 그 사이만 오지 않으면 얘는 안 껴요. 아예 크게 만들거나 아예 작게 만들어가지고 얘가 끼지 않게끔만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가 5% 정도 이게 되면 얘가 딱 껴버리는 순간이 생긴다 이거죠. 움직이지 않으니까. 도통을 할 때 시험을 하다 보면은 이게 껴가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재밍 레이쇼라는 얘기죠. 잼이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보통은 옛날 보시면 그 영화 보면은 복사기에 이렇게 하면은 채널 A인가 해가지고 복사기 끼면은 걔가 그 영화 흉내내가지고 다다다다 막 총 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A라는 이제 종이를 쓰십시오. 종이도 보시면 70g짜리가 있고요. 75g 있고 80g 있고 85g이 있거든요. 종이 한 장의 g수가 다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는 싼 종이는 g수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80g짜리가 되면은 이게 종이가 조금 더 두껍기 때문에 잘 안 끼는 거예요. 종이가 얇지 않기 때문에. 85g짜리는 조금 비싼 거고 보통 한 75g에서 80g 정도만 쓰시면 돼요. 종이 한번 보세요. 이게 g수 얼마나 되는지. 예? 그리고 미색지가 있고 아닌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쓰시는 거는 미색지가 아니기 때문에 한 6, 7년 지나면 색깔이 바래버려요. 미색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약간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건 약간 더 비싸거든요. 그거는 10년이 지나도 색깔이 안 바래요. 제가 옛날에 그래서 미색지만 사가지고 그거를 출력을 해가지고 제본을 한 적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책 좀 보잖아요. 한 10년 정도 지나면 책이 누래져요, 그냥. 종이가. 값이 비싸져요. 그런 것들도 알고 계시면 돼요. 왜냐면, 그런 거 어떻게 했냐. 전 재직 공장을 다녔거든요, 다. 뭐, 페나시아 페이퍼, 무림 재지, 뭐, 무슨 재지, 홍원 재지, 뭐, 이런 데들 다 다녀봤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만드는 과정들이 다 틀려요. 신문지 만드는 과정 틀리고요. 그 다음에 표백지, 뭐, 미백지 만드는 과정들 다 틀리고, 근데 이제 들어가는 원료가 틀린 거예요. 저기, 뭐, 쌍용재지 이런 데들도 가보고. 근데 물을 많이 써요, 거기가.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강 옆에 있어요. 무림지지 대구에 있거든요. 쌍용지지 조치원에 있거든요. 홍원지지 평택에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저기 페나시아 페이퍼 이것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옛날에 뭐 전주제지부터 해가지고 뭐 이름이 계속 바뀌었는데 거기 다 옆에 물이 있어요. 물이.
물로 그걸 식혀주고 그걸 물로 이제 씻어내고. 왜냐면 그 이제 전주에 페나시아 페이퍼 가면은 거기 그 한지를 만드는 과정에 그 안에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까지 무료로 들어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지를 어떻게 하냐? 나무를 갖다가 그 갑자기 그 나무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거를 막 풀어가지고 쪼개가지고 푸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거를 물 위에다 이렇게 놔서 딱 치면은 그게 한지가 되는 거예요.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려면 그런 펄프라는 걸 넣어요. 펄프를 넣으면서 얼마나 다른 원료들을 많이 넣느냐에 따라서 잡다구리한 게 많이 들어간 게 신문지예요. 신문지는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 있는 거고 우리들이 쓰는 것들은 고사양이 될수록 그 펄프가 위주가 된다는 거죠. 펄프는 뭐냐? 나무에서 가져온 거잖아요. 진짜 하얀 통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얗게 하얀 그 종이 박스가 이렇게 그 컨테이너 박스에 실려서 와요 막. 근데 무게는 엄청나게 무겁죠. 이런 것들도 이제 알아두시면 사실 이제 뭐 별거는 아닌데 돌아다니면서 이런 것들을 봐두시다 보면 여러분들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업무를 하실 때 혹시라도 뭐 다른 공장을 방문한다든가 그랬을 때 도움이 되거든요. 차단기 부분에 대한 것들 또 트리프리 같은 것도 나오고 차단현상, 과부회복 전압 이게 아까 과도 회복 전압이 TRV라고 해요. 트랜지언트 리커버리 볼테이지. 한글로 쓰면 아는데 영어로 쓰면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들 자꾸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차폐각 오늘 아까 설명드렸죠? 1호사 차폐각 몇 도? 15도에서 예, 1회선일 때 15도, 2회선일 때 30도, 3, 4호는 몇 도? 0도. 0도, 7, 6호는 몇 도? 마이너스 8도. 차폐각 하면 딱 나와야죠, 이렇게. 초전도 나왔고, 종류, 효과, 초전도로 할 수 있는 부분, 축세륜 효과, 이건 축세륜 효과는 좀 어려서 넘어가고, 캐스케이딩 현상이라는 거는 저압측의 부분인데, 그 전에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나머지 뭐 피레기, 속도 조정. 속도 조정률이 있고, 속도 변동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나왔죠? 뭐가 나왔나요, 이번에? 속도 조정률이 나네, 속도 변동률이 나네. 회전체 동력 방정식, 한류 데이터 같은 것도 나왔었어요. 고장진리 억제 대책으로 해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그것들을 이렇게 회차별로 분류를 하고 소분류를 하니까 고장전류가 가장 많더라. 그래서 그 고장전류에 대한 문제들 중에서 이게 단락고장이 이렇게 나왔다, 주파수 제어가 이거 나왔다, 전극 품질이 나왔다 해서 그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 문제가 220원 문제를 만들어서 그걸 이때 2012년도 작년에 이렇게 했었죠. 작년에. 그래서 225문제를 작년 1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250문제를 만들어 드렸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다 만들어서 번호 안에 다 넣어드렸죠. 1번 문제는 이 안에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가 있다. 이거 다 카피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시작하는 거니까 복습만 해드리는 거고 실제로 이걸 한 걸 왜 또 해요? 근데 이제 1년 정도 지났으니까 이제 다음 연도 때는 이걸 할 겁니다. 지금. 네. 잊어버릴 때가 됐으니까. 그래서 243문, 250문제를 해서 다른 유형의 문제를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요 다음엔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또 관련된 문제 돌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돌려가면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대충 정리가 됐고 마지막으로 오늘 시험 보는 문제들은 이렇게 보내드렸죠? 1번 예습 좀 해가지고 오셨나요? 다음에 물어볼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지금 한 여기 12분 계시냐? 둘레 여섯, 저까지 13명이네요. 하나씩만 하면 되겠네. 하나씩 간단하게 찍어가지고. 네? 수차의 특성이 뭐죠? 예. 그 다음에 예, 해가지고 비속도라든가 효율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본인이 얘기를 해야 돼요. 시험 보기 전에 간단하게 2시부터 시험 보기 전에. 왜냐면 본인이 해가지고 아무거나 시킬 거니까 그럼 본인이 얘기 못하면 그 다음 사람한테 그럼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해가지고 제가 물어봐가지고 하나는 반드시 답을 하게. 왜냐면 준비를 해가지고 오셔야 되잖아요. 최소한.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한 거를 또 들어보세요. 그러고 나면 이제 시험 보기 전에 자기가 준비를 못했더라도 저 사람이 얘기한 게 있으니까
일단 그거라도 한번 써보고. 근데 그 시간을 제가 100분을 안 준다고 그랬어요. 100분을 쓸 시간이 안 되니까. 화력발전소의 보일러 종류. 뭐가 있을까요? 발전용 원자로는 뭐가 있을까요? 20개. 지속성 이상 전압 뭐가 있죠? 6개? 예? 상용주파 지속성 이상 전압이었잖아요. 그럼 폐부자 011 해가지고 아까 6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접지 종류 이런 것들도 이건 약간 관점이 좀 틀리니까. 그러니까 주로 나올 수 있는 건 10번의 발변전소 접지 설계, 토치에서 접점 이남보, 토양의 특성을 가지고 최대 지락전을 결정해서 최대 접지장을 결정해서 최대 지락전을 결정해서 토치에서 소유 접지장을 결정해가지고 지락전을 결정했으니까 토치에서 접촉 전압이라든가 보폭 전압이라는 걸 계산해서 전위 경도를 계산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안정도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보완을 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설계를 한다. 이런 식으로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냥 토치에서 접전 이남보. 그럼 접촉전압 보폭 전압 할 때 1 플러스 로S이잖아요. 근데 0.116G 나오잖아요. 루트분에. 그런 것들도 그냥 다 통짜박이로 외웠잖아요. 그림 그리는 거 외워두고. 로S인데 그게 3로S인지 1.5로S인지. 로S가 뭔지. 그런 것들도 다 설명을 드렸고. CN-CV 케이블. 이제 케이블은 아는데, 뉴트럴 케이블인데, 이제 CV-CN이 있고, CN-CV가 있고, FR-CN-COW가 있어요. 또 이런, 그런 것들도 봐주시면. 거기서 W는 뭐죠? 워터프루프, 방수 쪽이고, CN-CV는 이제 CV 케이블은 뭐냐? 그냥 CN은 뭐죠? 뉴트럴이에요, 뉴트럴. 중성선이 있다는 거예요. 동심 중성선이 있다. 그래서 외부에 보시면 중성선이 이렇게 똥똥똥똥 박혀 있는 거예요. FIR은 파이어 리던던트 해가지고. 파이어 리던던트 아니라 파이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방화. 예? 예? 파이어 뭐였죠? 예?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보호계정기 같은 거. 아까처럼 이제, 보호계정기의 목적이 뭐가 있었죠? 2가지. 저번 주에도 설명했는데 사고 제거, 사고 확대 방지, 그럼 보안 유지, 신뢰도 유지. 이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 기본서에 그대로 있어요. 딱 기본서 책 보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니? 전력계통에서 PTCT로부터 정기적 상태를 검출해가지고 그 다음에 계정기에서 이상 상태를 판별해가지고 이상이 있으면 차단기한테 시그널을 전송해주는 거다. 그거를 단선도 하고 개통도 하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설명해주면서 거기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뭐 어떤 게 있다. 순정 반전, 순환시, 반환시, 정환시, 반환시성, 정환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설명해주면서 뭐 OCR에 대한 뭐 베리인버스, 노멀 인버스, 익스트림 인버스, 디피니트 타임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해가지고 탈저 보호, 뭐 주파수 보호 해가지고 이렇게 내용들을 써 나가시면 이제 보호 계정기를 써 나가신다.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요 문제를 보내드리면 여러분들이 답을 보는 겁니다. 다음 주 문제를 한번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LNG 발전소. 오늘 이거 적어주셨으니까 보내드릴 텐데, 빙충렬 시스템. 제가 메일을 보내드릴 거예요, 이따가. 오늘 밤 한 10시 넘어서, 제가 집에 가면 10시가 넘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소, 캐비테이션. 아까 캐비테이션 들었네요? 유동층 연소 보일러. 아까 보일러 종류가 뭐라며? 순환층, 유동층, 고정층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나오죠? 원자력 발전선, 적정 예비율, 차단기 메커니즘, 유도장애, 접지장, 케이블 열화진단, 개개형 변성기, SVC. 다음 주 문제예요. 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이번 주 문제 및 풀이 볼까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조금 시간은 늦었지만 빨리빨리 해서. 광은 뭐냐? 빛을 통한다 이거죠, 빛을. 전기 신호음으로만 이렇게 가는 부분이 아니라 그거를 광 케이블은 그래서 휘어지면 안 됩니다. 광 케이블은. 케이블 자체는 많이 싸졌는데요. SD 커넥터가 있고 뭐 이렇게 커넥터가 있는데 공임이 비쌉니다. 아직까지는 광 케이블. 광전선의 특징, 장점, 단점. 왜 전력회사에서 광통신을 사용해야만 되냐? 거리 때문에 그런 거죠, 주는. 멀리 보내줘야 되는데 이더넷 케이블로 보내줄 수 있는 건 100m고요. 모드버스 케이블로 보내줄 수 있는 건 한 2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전력 케이블이 어떻게 됩니까? 10km, 20km, 30km 가는데
그래서 멀리 보내줘야 되다 보니까 멀리 보내줄 수 있는 건 광통신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OPGW라는 광 케이블을 가공지선 안에다 삽입을 해가지고 보내는 거죠. 그래서 OPGW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흐름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보실 수 있는 개념적인 부분만 한번 보시고 가라는 얘기죠. 나머지 것들은 그냥 읽어보시고 안 되면 그냥 버리세요.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는 것만 한번 정리를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이해되는 거를. 전력 수요 관리. 아까 수요 관리는 아셨잖아요. 전소패 평투지 효비절 해가지고 수요 관리 뭐냐? 전기 사용자의 예? 전소 소비 패턴을 변화시켜가지고 평준화를 함으로써 투자를 지연시키고 회피시켜서 이용률 또는 비용을 절감하게 한 활동이 수요 관리다. 근데 여기는 우리가 쓰는 거예요. 수용자에 대한 부분을 쓰는 거를 바꿔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기요금을 바꾸잖아요. 어떻게 돼 있어요? 2시부터 5시까지 되면 10월달부터 뭐 전기요금을 비싸게 물리겠다. 지금 가불변경 있는 것들 체계를 줄이겠다. 5개에서 3단계를 해가지고 뭐 200kW까지인가는 얼마 하고 그 다음에 뭐 500까지는 얼마 하고 그 다음부터는 과다하게 매겨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럼 500kW 안 넘으려면 어떻게 돼요? 전기를 조금 쓸 수 있는 부분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까딱하면 보통 여러분들 쓰시면 한 300kW 정도는 나올 거예요. 300 정도는. 3, 400. 근데 500 넘어가면 값이 비싸진다고 하니까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름에 그 줄이는 부분도 차등을 주겠다고 하니까. 근데 문제는 차등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전력량은 그냥 1년 365일 돌아가거든요. 이게 2시부터 4시까지 얼마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법이 바뀐들 점차적으로 적용하겠다 이거죠. 그러려면 이제 통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기 쪽도 통신을 통해 가지고 이게 몇 시부터 얼마만큼 썼고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계량해서 줄여가는 부분을 쓰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전 같은 데는 저기 큰 변전소 같은 경우는 다 이 핸드폰을 달아가지고요. 저기 라인으로 해가지고 다 보내줘요. 15분 단위로 계측을 해요 다. 그래서 15분 단위로 역류를 했던 부분들이 지금 좀 바뀌었어요. 계측 부분이. 작년에 바뀌었나? 그래가지고 올 초부터 적용이 돼서 이제 그 역률에 대한 진상요금들도 바뀌었고, 이제 부하관리 톡이다 보니까 제가 키워드가 뭐였죠? 수기부절 증가했죠? 어떻게 수기부절 증가가 될까? 수기부절 증가. 여기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는 제가 뭐라고 했죠? 전략적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최대라고 그랬죠? 그렇게만 알고 주시면 최, 때 수요를 억제해야 되겠죠? 기저부하를 어떻게 올려줘야 되겠죠? 낮춰지면 안 되고, 왜냐면 효율이 좋게끔 해야 되니까. 그 다음 최대니까. 수기부, 최대 부하를 여기서 억제했으니까 여기는 이전을 해줘야 되겠어요. 다른 데로. 수기부절, 전략적 소비 절약하고, 그 다음 전략적 수기부절 부하를 증대하고. 이거 똑같은 건데 여기 기저부하를 증대하거나 부하 증대를 하는 거는 똑같은데 여기는 기저고 얘는 전략적이고 이런 식으로 내용만 좀 틀려지는 거예요. 수기부절 증가. 가는 뭘까요? 가변부하를 조성한다 이거죠. 다른 쪽으로 해가지고 막 움직여주려는 거죠. 가변부하는. 아니 낮에 2시부터 5시까지 세탁기 돌리지 말고 밤에 돌리라는 얘기예요. 그때 돌리나 지금 돌리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에어컨 같은 건 상관이 있겠지만은 다리미질 밤에 하면 더 싸게 하겠다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이 11시 넘으면 싸다고 그때 가서 다리미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은데. 뭐 수요관리 뭐에서 디맨드 쪽. 디맨드는 수요 측이에요. S는 서플라이 측. 전력 공급자 측에서 수요 관리냐, 아니면 수용가 측에서 수요 관리냐. 그래서 DSM하고 SSM하고 합쳐져 가지고 또 부하 관리라고 또 나와 있죠. 그런 내용들 나와 있고. 연료전지. 아까처럼 연료전지라는 건 연료를 통해서 수소하고 산소를 반응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물이 있잖아요. 물이 H2O가 변화되면서 수소하고 산소가 나오잖아요. 그 수소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수소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수소가 영원한 에너지다. 질소. 공기 중에 80%는 있지만 질소를 뭘 써먹을 수는 없어요. 냉각이나 이런데. 여러분들 과자 봉지 같은 거 사시면 그 안에 질소가 다 내장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방 날아가 버리죠. 수소 같은 건 에너지원으로서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전기분해를 통해 가지고 개질기를 하는 거죠. 개질기가 뭔지. 연료 부분을 들어오면 뭔가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필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천연가스, 메탄올 뭐 그런 부분이 오면은 거기서 필터링을 개지기를 통해서 필터를 하고 나면 수소가 나올 거 아닙니까? 수소를 통해서 연료전지를 이용해가지고 열을 발생한다는 얘기죠. 왜냐면은 물을, 핵융합 같은 것도 뭔가 융합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조그만 것들을 막 융합할 때고, 핵분열은 뭐죠? 핵이 분열이 되면서 나올 때 발생하는 열이에요. 융합은 이거를 잡을 때 나오는 열을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융합이라는 아주 조그마한 걸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거기 열이 발생되더라. 그게 핵융합인 거고, 핵분열이라는 이 조그만 거를 쪼개니까 거기서 열이 많이 발생하더라. 그거에서 하는 거고. 발전 원리는 이제 1세대, 2세대 해가지고 인산염, 뭐 전해질 해가지고 있는데, 1세대는 싸고, 뭐 온도가 낮으니까, 170도, 200도, 그 다음에 뭐 650도, 그 다음에 1000도. 이것도 참 비슷하지. 650도, 1000도 여러분들 아셨던 거죠? 이건 170도, 200도. 그러니까 1세대 같은 경우는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안 쓰고 2세대, 3세대로 가고 있다. 근데 이제 돈이 비싸지는 거죠. 건전지 쓰는데 리튬이온 쓰면 비싸지잖아요. 예? 그런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개념적으로. 그 세 개를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200도, 600도, 800도. 이렇게. 대략적으로. 효율은 당연히 얘가 더 좋아지겠죠. 온도가 올라가니까. 컨셉만 지금 설명드리는 건데 자세한 거를 시간 관계상 설명을 못 드리다 보니까 수차의 특성, 아까 비속도, 그 다음에 효율, 러유추해. 뭐라고? 러유출해. 나왔죠? 토체, 이게 뭐였다? 토연속 낙산가? 토연속? 그 다음에, 뭐, 뒤에 것도 이제 애우는 방법들이 있어요. 앞에 것만 애우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것들도 이제 같이 애워두시면 쓰기가 편하니까. 비속도. 이게 비속도지, NX. 그 다음에, 회전속도 부분. 속도 변정률. 수차 효율. 그래, 아까 비속도 효율별로 해가지고 수차의 부분을 설명해주면 된다고 그랬죠. 무소속도 나와있잖아요. 화력발전소 보일러 종류. 아까 자연순환식, 관료식, 강제순환식. 순환을 하는 게 있고, 아니면 관료식은 순환을 안 해요. 자연순환을 한다는 건 드럼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연순환식은 드럼이 있는데 압력을 안 가한 거고, 강제순환식은 드럼이 있는데 강제로 밀어줬다는 얘기고, 그 다음 관료식은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나왔잖아요. 관료식 보일러 나왔었죠. 이런 것들을 여기서 나왔던 것들을 드럼형하고 관료형을 비교하고 향후 전망 어떻게 된다. 이게 10점짜리를 줄여주기 위해서 지금 만든 거예요. 이게 다 적으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키워드, 드럼형 하면 그림, 특성 이런 것들만. 원자료는 뭐라고 했죠? 아까 천연이라는 농축우라늄 해가지고 나왔잖아요. CANDU, BWR, PHWR, 경수냐, 중수냐, 가압수냐 이런 식으로 몇 번 설명드렸잖아요. PWR, BWR, PHWR 경수가 있어요. 중수가 있고 경수는 아무데나 얻을 수가 있어요. 중수는 아무거나 얻을 수가 없어요. 그냥 비싼 거죠. 무거운 물이니까. 중수는 무거운 물, 무거울 중자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천연우라늄 같은 거. 아까 효율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천연우라늄은. 근데 농축우라늄 효율이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경수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중수를 쓰는 거는 효율이 좀 떨어지는 바로 이 천연우라늄을 원료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근데 거기에다 압력을, 논에다 압력을 넣어가지고 160kW, 160kg per 세제곱센티미터로 가압하는 게 가압수용이고, 비등수용은 그거를 가압하지 않는 게 비등수용이고. 그러니까 증기발생기가 없죠. 뭔가 압력을 안 만들고 하는 거니까. 다 경수 아닙니까? 비등수용도 경수고, 가압수용도 경수인데, 뭐라고요? 가압중수로는. 당연히 중수겠죠. 가압중수로니까. 그래서 헤비워터 해가지고 PH입니다. 헤비워터. 리액터. 반응로인데, 뭐라고요? 가압을 했으니까 프레시어더. P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 용어들을 써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요즘 나온 건 고속 중식로다 이거죠. 아까처럼 농축우라늄이라든가 플루토늄. 아까 본 천연우라늄에서 그 다음에 농축우라늄 나오고 플루토늄 나왔잖아요. 그 플루토늄을 가지고 뭔가 또 만들어지다 보면은 거기서 증식을 시킬 수도 있어요. 닭도 잡고 키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북한 애들한테 막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런 플루토늄을 원자를 하고 나면 플루토늄 그 안에 폐에 연료해서 플루토늄이 핵폭탄의 원료예요. 우라늄은 핵폭탄을 만들 수가 없고요. 우라늄은 이게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거를 터뜨리기가 힘들어요. 제어하기도 힘들고, 그 장치도 커지고. 근데 플루토늄은 얘가 작다 보니까 터뜨리기가 쉬운 거예요, 이게. 또, 우라늄이 더 안정적인가? 그럴 거야, 아마. 플루토늄이 더 불안정하고. 핵감, 냉반, 제차. 이렇게 외우시라고 했죠. 핵연료, 감속제, 냉각제, 단사제, 제어제, 차펄제, 핵감, 냉반, 제차. 그냥 외우시라고요.
원자력에서 키워드를 해드리는 건 바로 그런 이유예요. 여러분들이 잘 안 되니까 이런 정도로 하다 보면 아 그래도 다른 학원 가서 이 키워드를 해드리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저도 누가 이렇게 키워드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만드는 건데 그 키워드를 하시면은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키워드를 어떻게 만듭니까? 그냥 제가 하는 대로 일단 따라서 하세요. 하다 보면은 그냥 만들어져 있는 거를 쓰시면 되죠. 내용들 한번 보시면 되고 장기 전력 수급계는 마이크로, 매크로, 거시적, 미시적 해가지고 나가는 부분이고 이런 것은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빨리. 차 시간들 있으신 분들은 일찍 나가셔도 되고요. 페란티 효과 뭐 이렇게 아까 패부자 012라고요. 뭐라고요? 상용주파 지속성 이성전압이 패부자 012라고 그랬죠? 페란티 효과 그림으로 설명해주고 수차 발전기 부하 차단 시 이상전압 그럼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 이렇게 써주셔야 된다고. 이거는 키워드는 써줬지만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단락비 증대 방지 대책 이런 것들 이건 외워주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 수식은 5장에 나와있어. 5-8에 이런 건 외워주셔야 돼요. 이거는 과전압 뭐죠? 중성점에 잔류전압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중력공지 내에서 일선지락시 이상전압 접지 방식 비교 나왔던 내용들이죠. 접지 종류 개통 접지, 기기 접지 뭐 해가지고 이거는 건축전기 측면에서 나누는 접지 부분이고 우리는 이제 거의 개통 접지 측면만 보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건축전기에 맞게끔 분류를 해줘야 되니까 개통 접지만 써주시면 안 돼요. 기기 접지만 써주시면 안 돼요. 통신 유도 장애정 접지라든가 아니면 피리 접지라든가 아니면 등전용 접지라든가 기능용 접지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특성에 맞게끔 말을 만들어서 써주셔야 돼요. 자꾸 발변전소 접지 설계 토치에서 접점 인안보 토치에서 접전 인안 보완 다 나오죠.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꾸 하다 보면 써지게 돼 있어요. 나중에 토치에서 접점 인안보는 나오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그게 뭡니까? 그래서 계속 얘기하다 보면 나올 거란 얘기죠. 대지저항률, 원어의 사전급법, 코올라시 브릿지법 해가지고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접촉전압, 보폭전압 나온다고 그랬지, 아까. 이런 식으로. 토치에서 접점 인안보 해가지고 내용들 써주시고. 기본 키워드 정도만 나오면, 그다음부터는 여러분 몫인데, 그걸 좀 더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기본서 반에는 없기 때문에, 기본서 듣고 난 다음에 이런 게 들어가야지 좀 더 이해가 돼요. CNCV 케이블 있고요. 자료 보내드릴 테니까 나머지는 한번 보시면 돼요. 보호계정기 특성, 동작기구상, 사용상, 사용목적상, 이렇게 나오잖아요. 구분상, 동작시간상, 이렇게 분류를 하죠. 그 분류하는 기법들 다 설명드렸잖아요. 그 전에. 구조, 재질, 조합. 그게 가공선전솔에서 케이블에 대한 그 분류 방법이라고 그랬죠. 철탑은 사용목적상, 구조상, 그 다음에 형태상, 이렇게 분류를 한다고 그랬죠. 보호계정기는 또 어떻게 분류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딱딱 분류하는 무슨 상 해가지고 설명드렸잖아요. 그 상대로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딱딱 분류가 되니까. 용도별, 동작 책무. 팩츠 마지막입니다. TCPR, TCSC, TCPR, TCBR이고 스테이트건, UPFC. 이 그림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쓸 겁니까? 팩츠가 뭐라고요? 팩츠는 전력용 반도체 소자를 이용하여 그 다음 마지막에 신개념 전력 시스템이라고 그랬죠. 네, 전력용 반도체 소자를 이용하여 제어 기술을 응용하여 전력 수송 설비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설비 이용률을 극대화하게 한 신전력 시스템이다. 요 키워드를 외워주셔야죠. 근데 뭐라고요? 처음하고 끝은 나와줘야죠. 왜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읽을 때 처음하고 끝은 읽거든요. 네? 중간에 대충 넘어가더라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있으면 처음하고 끝은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TCSC는 어떻게 되고 장점 단점은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 다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여기서 그림은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림은 그리실 수 있어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그림 그리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거 안 읽어도 그림 딱 보면은 아, 이 사람이 알고 적었겠구나 하고 넘어가요. 자세하게 그걸 다 안 보고. SSR는 뭐라고요? 서브 싱크로너스 리저넌스 차동기 저주파 공진현상. 네. 여기 보시면은 팩치 하나인 TCSC하고 PSS로 제어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었죠. 차 시간 때문에 더 해드리지 못할 것 같고 빨리 해드렸고요. 이 자료는 오늘 자료
여기 적으신 분들한테 제가 메일 다 보내드릴 거고요. 다음 주부터는 시험 보면서 합니다. 뭐 30분이 되든 일단 30분은 기본으로 봅니다. 30분은 봐야 돼요. 최소. 30분 보고 나머지 시간 동안 설명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답안지도 보내드릴 테니까 답안지도 다 출력을 해가지고 오세요. 그러니까 답안지라는 게 시험장에서 가서 보시는 똑같은 답안지지 실제로 답안이 들어있는 답안지는 아닙니다. 오늘 수업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